여기 페이지요. 94페이지요. 94페이지 보시면 대리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94의 대리요. 대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리라고 되어 있죠. 대리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요, 을에 대해서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권리가 뭐죠? 법률효과죠. 그래서 법률효과가 갑에게 있는 거죠.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법률효과가 을에게 있는 거죠. 계약 당사자한테요. 그런데 여러분, 대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뭐를 주냐?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 그러면 을이요 병을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라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대리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효과. 이 대리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일 나. 대리는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 개의 면이 있어야 돼. 세 개의 면이. 왜냐면 우리가 자기 계약의 경우는 대리인이 자기가 살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고, 그러면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라고, 그럼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지는 거죠. 이것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을 뭐라냐? 대리권, 이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한이다, 또는 자격이다, 또는 지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알겠죠? 그걸 권한이다. 권한은 뭐냐? 이 을이 지금 봐봐, 갑이 계약을 하면 갑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대리란 말이죠.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란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학원으로 보면은 이 학원은요 메가랜드죠, 본사가요. 그러니까 메가랜드가 본인이 갑이란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뭐다? 원장님이 대리인으로서 뭐가 있다? 권한이 있는 사람, 권한.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면 대리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이 있잖아요. 세 개 면. 이 세 개 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갑이 본인이죠. 상대방 병이고 여기 을이 대리인이잖아요. 이러면 대리는 잘못 들으면 들을 때는 너무 쉬워.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런데 문제를 보면 전혀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 왜냐? 대리는 마치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순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하단 말이죠. 양이 많을 뿐이에요. 이러면 양이 많다는 것하고 어렵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갑이 을한테요 뭐를 주냐?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러니까 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지금부터는 뭘 보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병하고 삼면 관계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 관계, 두 사람 관계만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대리권만 보겠다. 우리가 대리권 아까 뭐라고 그랬어?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대리권은 발생을 먼저 해야죠. 발생하고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여기서 발생은 뭐죠? 발생은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뭐죠? 법정 대리는 여기요 법원,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하죠. 또는요 법원이 선임을 하죠. 그럼 법원이 선임한 게 뭐가 있죠? 파상관제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죠.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법정 대리다. 법원이 선임해야 돼. 또는 법의 정에서 법의 친권자는요 미성년의 법정 대리다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는 뭐냐?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죠. 말을 잘 봐. 임의 대리는 뭐냐면 법률 행위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법률 행위를 배웠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 행위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에서 단독 행위가 있죠. 이 단독 행위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 본인의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수권 행위는 뭐냐?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권한을 수여한다. 본인이. 그다음에 여기 계약이 있죠.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위임 계약이다. 이 계약을 뭐란다? 원인이죠. 그래서 뭐란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독 행위와 계약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임의 대리권의 소멸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로는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무슨 대리를 얘기한다?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를 설명하면 이렇게 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갑이죠. 갑을 위임이라고 이런 거 혹시 위임장 쓴다는 말 들어봤어요? 위임장. 그래서 여기요 을을 뭐란다? 수임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란다? 위임 또는요 위임장을 주는 거죠. 위임장 이렇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위임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져. 위임 계약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위임 계약을 뭐란다? 원인이죠. 원인.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기초적 법률 관계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있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갑일한테 위임장을 주면 이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대리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대리권. 이 대리권을 뭐란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수임인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위임인은 뭐라 한다?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임장을 주면 언제나 대리권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임장만 주고 대리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위임장을 주면은 그 위임의 사항에 관한 대리의 권한도 주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위임을 줄 필요는 없죠. 뭐죠? 대리권을 줄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된다? 수권행위요. 본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한을 수여하죠.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본인이 대리한테 바로 대리권을 줄 수도 있죠.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대리에는 없다? 법정 대리에는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임의 대리에 한정된 소멸 원인, 다른 데는 없어. 임의 대리에만 있는 소멸 원인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다? 수권 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되거나.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임의 대리는 있고 법정 대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소멸 원인에 보면 소멸 원인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멸 원인을 보면 공통의 소멸 원인이 있단 말이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 그것은 뭐가 있냐? 첫 번째요 본인.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이렇게 있죠.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오직 사망밖에 없어. 대리는 사망.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주에서 대리권의 소멸 원인에 관한 문제가 맞는 것 같은 것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틀려.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사망해야 돼. 내가요 갑이요 A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제 죽었어. 그럼 아직 대리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대리권 소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대리권 소멸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권한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하려면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사망하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혹을 받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성료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임의 대리에만 방금 얘기했죠?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를 뭐라 하거나 철회하거나. 다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 수권행위가 철회.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대리권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유권 대리, 없다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죠. 발생 원인이 뭐냐?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 행위 임의 대리. 그다음에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느냐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여기서 대리인이 봐봐. 항상 우리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말이 뭐죠? 능동이다 수동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대리 배우고 있죠? 능동이란 말은 대리인이 뭘 하는 걸 능동적이라고 그래. 알겠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수동적이라고 그래. 우리가 공동소유에서 공유죠? 이 물건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유자들이 뭘 하죠? 공유자들이 뭘 하는 걸 뭘 한다? 능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해. 누군가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기준이죠. 공유자가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죠. 그걸 무슨 소송이라고 그래? 수동소송. 알겠죠? 그래서 능동소송이냐 수동소송이냐. 알겠죠? 능동대리냐 수동대리냐는 것은 누가 기준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뭘 한다? 능동대리. 누군가가 대리인한테 뭐라고 한다? 수동대리. 왜? 대리인이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뭐라고 한다? 이걸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발생 원인이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 행위 임의 대리, 대리권 유무,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의사 표시, 의사를 표시하느냐 받느냐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다 능동 대리, 의사 표시를 받는다 수동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기본서 94페이지 한번 봐봐. 기본서 94페이지 봤어요? 자, 기본서 94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대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대리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위하여 타인이 법률행위를 뭐하거나 하거나가 중요해. 하거나가 뭐죠? 능동이죠. 능동. 이 하거나를 능동대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뭐란다? 수령. 그걸 뭐라고 그래?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수령하는 수동대리.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다시. 이제 우리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 봐. 중요한 말은 법률의 규정이 법정대리고 법률행위는 임의대리라고. 아시겠죠? 지금 105번 얘기했어.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102페이지 봐. 102페이지. 그럼 페이지 102페이지 봤어요? 페이지 102 봤어요? 오케이, 102. 자,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거기요 128조로 봐봐. 128조 밑에 까맣게 돼 있죠? 한 대 맞아서 먹는 데 있잖아요. 까맣게 돼 있죠? 법조문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거기까지 줄거. 줄궜어요?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그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 내가 105번 얘기했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법정 대리고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요. 페이지 109. 여러분 페이지 109 봤어요? 자, 109에 120조 법조문 120조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만 줄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잖아요.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임의 대리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대리권이 뭐다 변경되죠. 변경되려면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 대리권을 남용을 하니까 대리권을 제한을 시켜야 돼.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공동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봐. 대리권의 범위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요 갑일한테요 너 내일 좀 나중에 좀 처리 좀 해줘.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우리요 마음대로 갑의 집을 처분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고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은 대리인이요 갑일한테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걸 대리권의 범위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렸어. 1억을.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아니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1억을 빌려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3억을 빌렸어. 그럼 얼마를 더 빌렸죠? 2억 원을 더 빌렸죠. 2억 원을. 그러면 플러스 2억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이 책임지고 어느 범위까지 대리인이 책임지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리권의 범위가 대리권 범위 안 하고 대리권 범위 밖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 말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대리권 범위 아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 바뀌 뭐냐? 여러분 간단한데요. 극과 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극과 극이다 이렇게. 그럼 뭐냐? 극과 극은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하고 체결은 뭐가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의 체결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 좀 하고 있어요. 예금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이것을 담보로 대출받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우리가 영수 돈 좀 받아올래? 수령 영수 그때 가서 면제하고 면제 돼요 안 돼요? 돈 갚지 마라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뭐란다?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극과 극.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판례를 정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30회 시험에 31회 시험범위 이미 사전 공고가 나왔죠. 내년은 언제 시험 치냐? 10월 31일 날 시험을 쳐요. 10월 31일. 학교자 발표는 12월 2일. 이미 공고가 떴죠 어제.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 공고일하고 합격자 발표가 이미 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마 오늘까지 가지고 아마 336일 정도 아마 기한이 남았을 거예요. 알겠죠? 336일 많이 남은 것 같죠? 여러분요 신년생 오면은 290 매출 남았을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이자 딱 되면 금방이에요. 알겠죠? 여기 보면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럼 두 가지만 보면 돼. 일단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건 이렇게. 포괄수건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건 이렇게. 이런 매매계약 체결이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봐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죠 갑일한테. 그러면 을은 병하고 계약만 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잔금을 받는 것도 대리권의 범위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리인한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다 자기 통장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상대방은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돼. 왜? 대리인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도 그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이제 본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인은 그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면 되죠? 본인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돈을 딱 보니까요, 견물생심이죠. 그래서 이 돈을 수령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걸 대리권 남용이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원칙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책임져? 본인. 그래서 본인. 왜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대리권 남용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항상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 본인이 지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은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겠죠? 손해니까 대리권 남용에 대비해서 본인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을 확장해야 되겠어요? 제한해야 되겠어요? 제한하죠. 그러니까 제한 이렇게 돼. 범위, 남용, 제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책이라 봐도 이 놈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넣을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다 아무렇게나 그냥 집어넣어서 책에나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고 이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뭐 시킨다? 제한을 시킨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책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남용은 책들마다 보면 자기가 놓고 싶은 데다가 넣어놨어.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 때는 어떻게 한다?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리권에 뭐가 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체결과 여기는 체결이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이 말이죠. 이행은.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으면서 등기하죠?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잔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기를 잔금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잔금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요. 그럼 이것을 이제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세 가지로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뭐랬죠? 매도인 난 계약서 보면 매도인 난이 있고 매수인 난이 이렇게 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난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계약서에 보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원칙 어떻게 하죠? 원칙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일한테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대리인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누가 팔았죠? 갑이 팔았죠. 근데 갑이 판 거예요? 갑의 대리인이 판 거예요? 갑의 대리인이 판 거죠. 여기서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죠. 매수인은 누구예요? 매수인은 병이죠. 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계약은 뭐죠? 자기계약은 이 본인 갑이요. 갑이 여기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집을 좀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을이 자기가 사버려. 을이 자기가 사버려. 여기는 뭐라고 쓴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 뭐라고 써? 을 이렇게. 자기 혼자 쓰죠. 자기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겠어요? 대부분 손해겠죠? 그러면 대리는요? 자기가 자기 혼자 사니까요.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럼 본인이 손해죠. 그래서 자기계약은 왜 못하느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 해치기 때문에 자기계약은 안 된다. 자, 쌍방대리요. 쌍방대리 뭐죠? 여기 본인 갑이죠. 여기 을이죠. 아니요 병이죠. 이렇게.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요. 집을 좀 팔아달래. 자기 미국으로 지금 가는데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집 좀 팔아달래.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중국에 사는 병이요. 중국에서 한 10년 살고요. 우리나라에 귀국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화를 했어. 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위임장을 다 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쌍방이 지금 대리권을 줬죠. 쌍방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혼자서 계약을 하죠. 혼자서. 쌍방 대리라고 해. 그러면은 이 을이요. 병하고 아주 친해. 병하고 아주 친하단 말이죠. 그럼 물건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가 되죠. 갑이.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이 을이 갑이란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알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물건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지겠죠. 알겠죠? 그럼 누가 손해가 돼? 병이 손해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반대로 하기만 본인한테 손해가 아니면은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왜 못하게 하느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반대로 본인한테 손해가 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아버지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자기 아들,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 증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애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미성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미성년자인 자기 아들의 법정 대리인이 돼서, 알겠죠?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요, 자기 혼자 했으니까 자기 계약이죠. 그렇지만 아들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왜? 아파트가 하나 공짜로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죠. 왜요?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이 자기 계약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 구분. 여러분 혹시 중개사법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중개사법. 직접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는 이건 단속규정이거든요. 먼저 아시고, 단속규정. 이 직접거래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계약하고 비교를 해야 돼. 알죠? 자기계약은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대리인이 스스로가 매수인 돼서 자기 혼자 계약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직접거래는 뭐죠? 직접거래는 본인이 갑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중개업자한테 자기 집을 좀 팔아달라고 중개를 의뢰했어. 그런데요, 중개 의뢰인이 자기가 그 집을 사는 거죠. 그걸 직접거래라고 해요. 알겠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거래를 위반해도 사법상으로는 유효일지 몰라도, 알겠죠? 공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직접거래라, 뭐죠? 직접거래하고 자기계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대리인하고 상대방 간의,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이고,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대리인이요. 이번에 뭐냐면, 이 대리인하고요, 이 상대방으로 관계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방금 우리 앞에는 누구하고 누구로 봤죠? 본인하고 대리인을 봤잖아요. 이번 대리인이 하고 상대방이요, 여기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본인의 이름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 그래서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상대방하고.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갑의 것이에요? 을 자신 거예요? 갑의 거죠. 남의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파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를 소개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뭐다? 법률 행위죠, 행위.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를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왜?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갑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합니다 이 말이죠. 알죠? 이 말들을 다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름이란 말이 뭐죠? 이름이란 말은 책임이라는 말이고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본인이 책임을 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여기도 여러분요, 안산에도 중개사 학원이 몇 개 되잖아요. 알죠?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 학원이 몇 개 되는데 여기가 안산 메가랜드잖아요. 메가랜드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안산 지역에서 적어도 공인중개사 합격은 이 학원이 필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죠. 왜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간판을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안산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보면요, 보면 선생님들 보면 사진 걸려 있죠. 보면 그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밑에다가요. 그 말을 표현하죠. 자기는 그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적어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140문제 중에서 다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빼고는 다 가르치는 데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내가 적당히 여기 가르치지 않느냐. 적당히. 시험 문제는요 지문이 5개인데 2개는 없는데 3개만 있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98%를 적중했다 이런 뭐 교재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98%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없어. 답이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무권대리 없는 책이 어디가 있어요. 제목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무권대리 보면 정작 그 시험에서 나왔던 판례라든가 정답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죠?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개는 나왔는데 2개가 없어. 근데 하필이면 그게 하나가 또 정답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건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는요, 무권 대리가 나왔다? 이러면요, 모든 대한민국 책은 다 100%예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광고. 아까 얘기했죠, 광고. 그래서 그 광고가 비난받을 정도냐. 그런데 지문이 딸랑 하나인데 100%다 그러면 돼. 5개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문이 딸랑 하나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가 나왔다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5개 중에서 3개는 나왔어. 3개 이상. 그러면 뭐 100% 나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있어 없어? 없어 보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답을 맞췄는데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 보면 딱 나오죠. 여기 문제하고 우리가 뭐 모의고사 봤던 문제하고 뭐 일치한다. 보면은 3개는 맞아.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 정답이 없어. 정답이 전혀 달라. 그럼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하게요. 5개는 사이트 한 번씩 들어서 다른 데 보면 5개는 맞다니까요. 아니 5개, 3개는 맞다니까. 2개가 없어. 2개가 달라.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게 답이에요. 차라리 3개 없어? 2개만 맞아?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나와? 정답이 훨씬 나은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게 바로 뭐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이 학원도요,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 합격을요, 책임을 지겠죠. 책임 안 질 거면 학원을 오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책임을 질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해.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의 차이는 뭐냐?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 차이.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 이게 학생이고, 이게 학원이란 말이야. 학원. 학생이고, 이거 학원이란 말이야.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반을 딱 보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이 정도, 여기까지. 이 정도가 학생이 해야 될 일. 나머지는요, 학원에서 다 해줘, 서포트를. 뭐 특강을 통해서든 좋은 자료를 통해서든 강의, 특히 강의의 질이라든가 교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런 교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면 대단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잘해. 이게 학원이 좋은 학원이죠. 나쁜 학원은요, 학생이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돼. 학생이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여기서 학생이 해야 될 것이. 모든 게 학생이 해야 돼. 여기요, 학원에서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요, 나쁜 학원의 특징이 뭐예요? 학생들이 자꾸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 다른 선생님.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학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책을 사. 그러면 거기에 있는 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생이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 찾아 나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큰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학원은 나쁜 학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좋은 학원이든 나쁜 학원이든 관계없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나쁜 학원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뼈 빠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 좋은 학원은 뼈 빠지긴 아니라도 그냥 빠지게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냥 학원 와가지고 어떤 학생들 보면, 아니 학원만 다니면 학교 간다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적어도 맷돌 한 장 정도는 몰입에 얹어놓고 강의를 해야죠. 알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학원의 이름으로, 먼저 안산 메가랜드의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산 메가랜드가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또 해야 될 몫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몫이 커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몫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학원을 자주 찾아오는데, 알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알겠죠? 그럴 때는 학원을 다시는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딱 보면 합격한 학생들이요, 학원을 자주 찾아오는지 찾아오지 않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무슨 말이겠죠? 물론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도 나중에 나가가지고 오픈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단골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거죠.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얼마만큼 잘 정리해서 전달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내가 얼마만큼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보이면 뭐가 있어요? 단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2년을 딱 버티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정상이에요. 2년을 버티면. 그런데 2년을 버텼는데도 항상 그만 그 꼴이야. 그것은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즉 그것은 뭐냐면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정리해서 상대방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줘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다시 거기를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알죠? 어떤 데 가면 내가 다 질문해야 돼. 내가 다 궁금한 거 다. 그럼 그때마다 대답해줘. 그런데 어떤 데는요, 브리핑을 깔끔하게 딱 해줘. 내가 그거 궁금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너 캐치해가지고 딱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거기를 가게 되죠. 뭐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한테만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죽자서자 공부하지, 뼈 빠지가 아닌데 그냥 공부해. 알겠죠? 이렇게. 이걸 대리행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현명이죠. 현명을 했다. 그럼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을.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갑의 책임지죠. 왜요? 이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을을 그랬다. 을. 나는 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다 계약서에다 을을 썼어?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이름 썼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책임지자니까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행위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이름을 썼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요? 상대방이요, 저 사람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을이요, 병하고 만나면서, 처음부터 을이 병하고 만나면서 뭐랬냐? 위임장을 딱 제시. 위임장을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위임장을 딱 보여줬으니까 상대방은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다? 갑의 대리인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사인을 할 때 실수해서 내 이름을 써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죠.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다? 갑의 대리인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나는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럼 봐봐. 대리인은 참 특이하게 대리인이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으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 이러면 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그런 거 배웠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뭘 배웠냐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두 가지만 보면 돼.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대리인 있고, 여기가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됐죠? 자, 그럼 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요,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동일시 돼. 동일시. 똑같이 봐준다니까요. 본인이 원래는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본인이나 상대방, 대리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친 것과 똑같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똑같고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뭐를 했냐?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죠. 그러면 상대방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 그런데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대리인에게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결과, 효과, 사기의 효과는 뭐냐? 취소권이거든요. 취소. 그러면 취소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 효과. 본인이 지죠. 그래서 취소는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하죠. 그러면 대리인한테 기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에게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죠. 그러면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다. 모든 법률효과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본인에게.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여기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그것은 법률 효과, 대리 효과의 문제인데 모든 대리 효과,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까 110조, 즉 사기 강박할 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안 하고 대리에 산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부터 여기서 설명을 해. 자, 우리가요, 여기 있죠.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 치면 그러면 누가 취소해요?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만약에요, 갑이 을을 사기쳐. 갑이 을을. 그럼 어때요? 사기당한 을이 갑한테 뭐 한다? 취소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 제3자가 누구냐? 이것을 피용자. 이런 피용자가 누구냐? 우리 학원으로 보면 원장님은 대리인이라고 그래. 아니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실장님 있죠? 실장님을 피용자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피용자가 갑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이건 제3자는 피용자는 누가 아니다?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사람이 사기 쳤어, 안 쳤어? 안 쳤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친다면, 갑을요, 사기? 그럼 어떻게 돼? 갑을 사기 치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 이 을이요, 병이 제3자, 피용자가 갑을 사기친 것을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병한테 시켜가지고 너 값 사기치고 내가 뭐죠? 도박해서 돈 따올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갑은 을한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취소를 못한단 말은 을은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선이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선이 뭐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다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 대리는 제3자도 아니다. 대리는 제3자이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고 대리는 본인하고 뭐가 된다?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동일하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용자 그러면 제3자이지만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17년인가 문제에 뭐가 나왔냐?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과 본인이죠. 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는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과 본인은 뭐하다? 동일시 된다. 아시겠죠? 제3자 피용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108페이지 한번 봐봐. 108페이지 나와 있죠? 108페이지 나와 있나요? 그래서 108페이지 복대리라고 나와 있죠. 복대리 나와 있죠? 그것을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